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 원딜 사인한 거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라진 거 없고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추가 상승 동의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막판에 상승분 대부분 반납해서 마이너스 나는 것 같더니 어쨌든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니까 다음에는 이 어닝 이 전망 이게 지금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우 90포인트 0.31% 올라서 29,030입니다. S&P 500 0.19% 올랐고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입니다. 반도체 지수 1.19% 내렸습니다. 마이크론 2.35% 급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단기물은 혼조세이고 장기물이 추가로 하락해서 10년물 1.785%입니다. 달러 지수 96.96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1158로 올랐습니다. 원엔 10.54로 상승, 위안달러 6.89로 상승입니다. 유가는 추가 하락해서 WTI 58불, 브렌트 64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2월 수출 가격 지수 3.1% 내렸고요. 수입 물가 지수 3.4%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3.8%로 상승입니다. 독일 2019년 GDP 0.6% 성장으로 발표났는데 작년에 그 전해에 1.5% 상승에 비하면은 거의 박살이 났네요.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전년비 1.5% 감소이고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87%로 하락입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 4.8로 증가했습니다. 기준이 0이죠.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Together, we ar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이 말이 가장 무식해 보입니다. Together, we ar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과거의 잘못들, the wrongs. We are righting. 바로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다. 트럼프가 사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원딜이 사인이 됐습니다. 중공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불만이 쌓인 지 수십 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중공 조지겠다고 이를 갈았는데 그러고 나서 18개월간 그야말로 박 터지게 싸움질을 했습니다. 사인하는데 1분 정도 안 걸린 것 같네요. 예? 트럼프 여러 가지 말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게요.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ogether, we ar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지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 2딜 협상은 immediately, 즉각 시작된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중공은 페이스 1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흩은 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제가 기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서가 한 94쪽 된다고 했고요. 저도 무역 대표부고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도적질 멈추고 환율 조작질 안 하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2년간 미국산 2천억 불 이상 추가 구매한다. 이게 골자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구매 상세 내용이 팍스 뉴스에 나온 걸 또 보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한 500억 불 정도 된다. 그런데 400억 불은 중공이 확답을 했고 그 다음에 50억 불 중공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게 전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게 있죠. 트럼프는 추가로 50억 불 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농산물은 지금 500억 불 이렇게 발표가 나지만은 400억은 확실하고 그래서 450억 불 내외에서 뭔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두고 와야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400억 불 서비스 분야, 500억 불은 에너지 분야, 또 800억 불이 공산품 분야. 이거 다 합치면 모두 한 2,200억 불 가량 되는데, 농산물이 2,000억 불 내에
그 포함되는지 지금 이 보도에는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했는데 어떤 거는 별도 다른 기사도 있고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더 자세한 거는 그 조약문 직접 제가 한번 볼 작정입니다. 예. 이제 각 참모들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들로는요, 2020년, 2021년 2년간 적어도 미국 GDP 한 0.5%포인트 올라갈 거다. 일자리가 초과를 한 100만 개 정도 더 생길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말하네요. 라이트하이즈 이분은 그러니까 중공이 약속시킬 마음만 먹으면 이거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불식하는 그런 발언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중공이 어기면 이행 강지 장치가 조약문 내에 충분하다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 강제 장치의 주된 골자는 제가 한 달 좀 전에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공이 약속 어기면 미국이 바로 벌칙 작동해버리고 약속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그 판단은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못하니까요. 그 부재소 합의가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깨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약속 깨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중공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라이트하이즈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이즈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큰일 했다고 지금 자랑이 엄청납니다. 예. 스티브 머누치는 3,750억 불에 지금 관세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3,750억 불이라고 이렇게 오늘은 50억 불이 이제 더 늘었죠. 그러니까 2,500억 불에 25%, 1,250억 불에 7.5%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 2 딜이 빨리 합의가 되어야 그 페이스 2 딜의 합의 내용으로 관세 철회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2 딜이 빨리 합의 안 되면 관세 철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선거라든가 그 어떤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o Secret Agreement, 비밀 약정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중공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를 남아있는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약속을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에 하고 나서 그러면 혹시 이면 약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되니까 그거 없다고 거듭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페이스 2딜 협상 이게 본 게임 아닙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자고 지금 압박이 개시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은 원래 원샷 빅딜을 선호한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끝내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되고 중공이 자꾸 격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원샷 빅딜의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작년 5월에 나온 거 아닙니까? 미국의 요구사항은 작년 5월에 이미 다 나와서 중공한테 전달이 된 상태고 핵심은 중공이 이걸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공이 결심만 하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페이스 2딜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공은 작년 5월에 사인하고 끝낼 듯 하더니 막판에 이걸 판을 뒤집어 버려 갖고 결과적으로 더 얻어 터지고 먼 길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이스 2딜 빨리 하자. 이렇게 이게 이제 본 게임이 이제 압박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스 1딜의 이행 강제 장치는 조약 내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인포스먼트 메커니즘으로 이제 담보를 하는 것이고, 페이스 2딜에서 중공이 빨리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바로 기존 관세, 이게 바로 고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페이스 2딜 합의 안 하면 기존 관세 철회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비밀 협정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중공이 관세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를 하면은 그러면 빨리 합의하면 된다. 이것이 미국의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공의 대응 전략이 보다 더 유연하고 또 협조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인지, 그래서 중공이 자발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 조치를 발표할지, 이게 저는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이 뭐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강압적인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불공정 거래를 한 게, 문제 야기한 게 중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중공이 장기적으로 정상국가로서 제도를 발전을 하려면 미국의 요구하는 것은 제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게 끌려가는 것보다 스스로 자발적인 개혁 조치로 나아갈지 주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이후 페이스 원딜 이후에 미중 관계에 또 이런 글로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일단 총론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 페이스 원딜이 과연 깨질까? 제대로 시켜질까? 깨질 가능성 높다는 견해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저는 깨질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지켜질 거로 봅니다. 이미 작년 5월에 깨보려고 대들었다가 하나도 건진 거 없고요. 관세만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면은 더 많은 손해를 바로 감수를 해야 하는데, 이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것으로 봅니다. 다른 문제, 가령 사이버 어택이나 화웨이 등 대기업에 대한 제재나 인권 문제, 안보 문제, 또 대만, 홍콩, 신장, 티벳, 북공, 이런 문제, 이 분야에서 싸움질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화끈하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역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공 내 강경파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무역과 연결을 해서, 즉 무역을 지렛대로 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건을 사주니까 지렛대로 해서 다른 문제 저기에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짱구를 돌리겠지만 결국 저는 묘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중공은 이에서 본 이런 분야 방어하기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격은 미국이 하니까요. 예, 중공은 방어 입장일 테니까. 그래서 가령 이란 등 이런 다른 분야에서는 감히 미국한테 대들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좋아지는데 과연 중공 경제는 어떨까? 여기서 약속을 이행하는데 미국이 돈 들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공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듭니다. 중공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처럼 기술을 싸게 훔치고 뺏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은 기술을 사오든가 자기가 개발을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아니면 둘 다 병행을 하겠죠.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죠. 여전히 미국은 기술 막고 시장 막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은 대기업들 각계 격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환율 조작을 못한다면 환율 방어에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에도 돈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 막히고 대기업 제재받고 미국 시장 막힌 상황 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여전히 대외 여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공의 내부적인 모순 지금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거 격화될 가능성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공 이외에 다른 나라는 어떨까? 중공이 미국산 수입 늘리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효과 발생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좋아지는 만큼 여기에 편성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고, 중공의 수입 대체에 걸리는 국가들은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가는 놈만 가는 것이지 모두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가는 놈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 총리가 어제 중요한 말을 했죠.
유럽 3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 재개 선언으로 망가졌으니까 합의서상의 분쟁 조절 절차 개시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리스 존슨이 결국 2015 JCPOA는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트럼프 딜로 대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영국 총리의 이 말이 가슴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유럽 3국도 미국 편으로 지금 대놓고 돌아서는 거 아니냐. 중공, 러시아는 있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립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엄청나게 억울할 겁니다. 분명히 억울할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핵 합의를 먼저 깨고 나간 거는 이란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것이 이란 주장 아닙니까? 미국과 유럽 3국이 핵 합의 준수하면은 이란도 준수한다는 것이 이란의 입장입니다. 미국에 이어 사실상 유럽 3국도 합의서 이행을 안 하니까 이란도 핵 합의 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핵 합의 특성이 말이에요. 핵 합의의 특성,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어떤 합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뭐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거나 뭐 이런 거는 일방의 이행과 타방의 이행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유럽 3국이 이 핵 합의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란이 핵 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이 핵 활동하면은 제재가 불가피하죠. 확산 금지 원칙이 강행법규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란은 뭐 로하니 대통령이나 산자니 외무장관이 총동원돼 갖고 일제히 지금 영국, 미국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돌파를 시도하는 것인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란 핵 합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약속 지키면 이란은 약속 지킨다는 겁니다. 7개국이 약속한 거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먼저 깨고 나갔으니까 트럼프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란의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트럼프처럼 약속 안 지키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란 주장인데,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틀린 주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핵 합의 같은 이런 종류의 약속은요, 이후에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약속을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란 핵 합의서상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없을 테고요. 핵 합의라는 약속이 없다가 만들기도 했는데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자는 주장을 왜 못합니까?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약속을 깰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약속을 유지를 하려면 그러면 쌍방의 합의 정신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이고 기본 원리이고요. 국가 간이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조약이라는 것도 문서에 의한 합의, 즉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국가의 어떤 뭐 절대적인 주권 이런 거는 19세기 절대국가 시대, 그때 그 당시 있었고 잘못된 그런 사악한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을 깨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거쳤고요. 지금은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 거죠. 약속을 깨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한다면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상이고 합의의 정신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되잖아요. 그 극단적인 사례를 가령 이혼 불가인 혼인계약 이런 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혼인은 부부가 되는 계약이고요. 이혼은 부부관계 끝내는 계약 아닙니까? 혼인의 자유가 있다면 이혼의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을 위해 노력을 하듯이 이혼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란이 핵 합의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거 수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